흑수저입니다. 옥수수세요? 흑수저죠.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도 있고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계산하면 60만이 20만으로 15년 안에 줄어요. 북한은 고정 120만 명. 3명이 할 일을 1명으로 줄여야 돼요. 15년 안에. 이 방산 AI를 누군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구조적으로 문제에 처한다. 본인만의 투자를 잘 받는 그 방법이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보거든요. 여자친구 없으시죠? 있어요. 잘 이해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퀀텀 에어로라고 방산 AI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대표 전동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방이 3대장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디죠? 지금 서학개미들이 많이 아시는 팔렌티어가 있고 안드릴, 쉴드 AI 3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쉴드 AI의 한국 총괄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독점적 파트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과 파트너라는 거죠. 그쵸. 지금은 제일 잘 나가는데 제가 2년 전 준비했을 때는 쉴드 AI가 뭐야? 약간 이랬던 상황인데 지금은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죠. 원래는 맥주 회사를 창업하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방위 산업으로 전향하게 되셨나요? 이게 오해가 많아요. 오해가 많아서 이것도 꼭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맥주 회사 이름은 더 셀라이 브루잉이라고 인공위성을 모티브로 했어요. 맥주 사업을 하기 이전에 10년 전에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닐 암스트롱하고 인류 최초로 같이 달을 착륙하신 분이 계세요. 버즈 올드린이라고. 많은 분들이 토이스토리의 버즈라고 하면 아시는데 그분을 이제 제가 한국에 모시고 왔었어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우주청을 만들었는데 UAE 같은 경우에는 오일머니를 써서 2014년에 이미 우주청을 만들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버즈 올드린이라는 분을 한국에 모시고 와서 우리나라가 꼭 이런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대학생 때 그런 순수한 생각을 갖고 결국에 이제 2016년에 우주 그 개발 시행 계획에 편성이 되면서 지금의 다누리오나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역할들을 대학교 때 했었고 그래서 저도 일론 머스크나 이런 창업자들처럼 죽을 때까지 계속 연쇄 창업을 해도 정복하지 못하는 사업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우주 산업이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도 사실은 완전 다른 거를 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우주에 관련된 이제 스페이스X, 테슬라를 창업을 하게 된 건데 저도 일단 그때는 버즈 올든을 모시고 온 다음에 우주에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일론 머스크도 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주 들어가기보다는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걸 해보자. 회사 이름도 더 셀라이 브루잉으로 적고 맥주 회사지만 이제 수제 맥주라는 게 실제 2020년에 붐이 왔는데 16년, 17년도에 그런 붐이 올 거라고 미리 보고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었던 거죠. 시드머니를 벌기 위해서 또 맥주를 시작하신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잘 안 됐어요, 사업이. 그러면 AI 방산 사업이 그래도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할 것 같거든요. 집에 돈이 많으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20대 때 실패를 겪으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했었고 일부는 다시 재창업할 때 다시 투자를 또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돈의 많고 적음은 아니고요. 사실 맥주 사업도 그랬어요. 한때 콜라보 맥주로 엄청 떴던 S사의 밀가루 관련된 그 맥주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는 돈이 없는 스타트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몇백억을 그때는 매출을 냈었거든요. 이 맥주 사업도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방산 AI 할 때도 마찬가지로 AI라는 게 사실 알파고 때로 보면 AI 산업은 10년밖에 안 된 거고요. 근데 사실 챗 GPT 때문에 갑자기 AI가 떴다고 하면 3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과연 AI도 전문가가 있을까? 누가 AI 전문가일까요? 먼저 그거에 대한 일을 조금이라도 해본 분이 그나마 전문가라고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AI 전문가로 하는 사람들은 학사는 뭐 전자공학이나 아니면 컴공이나 하고 AI 연구, LLM, 뭐 아니면 이런 모델, 딥러닝 이런 주제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AI 전문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사실 전문가가 지금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쉴드 AI를 말씀드렸지만 조 단위, 몇십조 단위로 개발하고 있는데 솔직히 한국에서는 상장까지 가려고 그러면 벤처 캐피탈한테 시리즈 A, B, C, D 이렇게 투자받아서 프리 IPO 가도 정말 특수한 산업 아니고서야 2천억을 넘게 투자받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럼 쿠팡, 배민 이런 데는 뭐냐? 우리나라 자본으로 안 했어요.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했던 거고 국내 순수 자본으로 해가지고는 2천억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안 되는 비즈니스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돈이 없는 상황에서 만드냐. 창업이라는 게 결국에 없던 거를 무에서 유로 만드는 거고 그 만들어 나가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AI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지 흑수저입니다. 옥수수세요? 흑수저죠. 미국에서 대학 나오셨던데 그것도 이제 실제 전액 자격금 받고 대한민국 인재상이라고 이제 대통령상 받으면서 대학교도 장학금 받아서 가고 어떻게 받으셨어요?
다 교육청에서 이런 평가도 하고 해서 최종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고등학생인데 도에서 아마 2-3명인가 밖에 안 줬을 거예요. 뭘 받았나요? 뭘 잘해서? 그때 이제 제가 별의별 걸 다 해서요. 특목고 축구리그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 후원을 좀 받아가지고 혼준 회장님 감사합니다. 스타스포츠라고 거기서도 후원을 해주셔서 특목고 축구리그 같은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도 봉사활동을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 많이 갔었고 FC 엠예인이라고 당시에 동방신기에서 나온 JYJ의 김준수 씨랑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축구단을 그때 당시에 만들었었어요. 거기랑 이제 자선축구 경기에서 인터파크에서 뭐 이런 티켓도 좀 팔고 고등학교 때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공부 안 하시고 그걸 하신 건가요? 미국 대학교 가려면 이제 과외 활동도 사실 좀 중요하고 사실 선행학습도 좀 돼 있었고 제가 자율형 사립고를 좀 나오다 보니까 중학교 때도 공부를 잘했나 보네요. 그쵸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공부를 못하진 않았고 그럼 전략은 누가 짜줬나요? 본인이 습관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쵸 뭐 누가 전략을 짜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제가 갖고 있는 거에서 관심 있는 거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북일고는 되게 오래된 학교지만 국제과는 1기였으니까 만들어진 게 없었는데 동아리도 그때 없었던 상황이었고 국제과로서는 리그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든 거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자원들과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을 해결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커져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창업 경진대회 같은 것도 후원을 받아서 이제 개최도 해보고 우주 산업이 우리나라가 미래를 갈 때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처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태클을 걸어왔던 창업가였던 거죠. 근데 외롭지는 않으세요? 외롭죠. 이게 왜냐면은 친구도 이해를 못하고 부모님도 이해를 못하고 직원들도 이해 못하고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도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하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지금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혁신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은 자본가, 창업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똑같이 죽을 건데 이름 석자는 남기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적당히 해서는 이름을 못 남길 것이고 역사나 국가에 큰 일을 해서 그 바꿀 수 있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죠. 직업이 꼭 창업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일단 창업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창업가로서 20년 뒤, 30년 뒤가 됐을 때 정말 국가가 필요한 산업이 무엇일까 그 산업을 어떻게 하면 첨단 산업을 할 것인가 그런 대의를 보고 이제 사실 힘들게 사는 거죠. 너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그쵸. 하루하루 너무 바쁜데 정말 저는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와. 이 방산 AI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도 있고 제가 93년생인데 우리 때 남자아이가 태어난 게 45만 명이에요. 1.5년 징집에 대해서 징집률이 90%면 그래서 60만, 50만 후반대가 군이 유지가 됐는데 최근 5, 6년간 태어난 남자아이의 수는 15만, 13만으로 줄고 이제 올해는 11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5살, 6살짜리가 20살이 됐을 때 15년이 지나면 20만 명이 안 됩니다.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계산하면 60만이 20만으로 15년 안에 줄어요. 북한은 고정 120만 명. 3명이 할 일을 1명으로 줄여야 돼요. 15년 안에. 이 방산 AI를 누군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구조적으로 문제에 처한다. 그럼 이걸 효과적으로 어떻게 방산 AI를 통해서 군의 무기 체계를 효율화할 거냐. 3명이 하던 일을 어떻게 1명으로 줄일 거냐. 이런 문제들이 꼭 태클을 해야 되는 사회적 문제인 거죠. 정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민간에서도 이 의식을 갖고 누군가는 챌린지를 해야 되는 거죠. 얘기 듣고 나서 보니까 저도 원래 좀 대의가 있는 편이었는데 생존에 대한 키워드가 지금 현재의 가치인데 이미 그러면 뭐 생존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그러면 극복이 된 상태신가요? 아니, 한번 죽었잖아요. 전에 사업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의사결정할 때 정말 보수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때 맥주도 안 망할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도 코로나 때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편의점에 맥주를 팔면서 엄청 잘 됐다가 그때 이제 뽕을 맞아서 500억짜리 공장을 짓겠다 그래서 투자 받았던 100억을 다 해가지고 무리하게 PF로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한번 실패를 했는데 저도 처음에 돈이 없어서 망할 뻔한 적도 있고 빌려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의 행군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잘 되니까 더 크게 가려고 했었고 이러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방산할 때는 그런 시행착오들을 다 배워서 똑같이 안 되게끔 하려고 했고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안 망하게 할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이게 기회인 것 같은데 때로는 이게 엄청난 실패의 요인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가늠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전 놀랐어요. 사실은 그냥 이력만 보고 네. 부잣집 아들 인터뷰하자 아. 이렇게만 생각해도 너무 좀 네. 삐뚤어진 마음일 수도 있는데 많이 삐뚤어졌네요. 유학 가고 그 프레임입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 또 귀티나게 생기셨어요. 살쪘다고요? 사람들이 약간 중국 부자 닮았다는데 약간 이래가지고 살 빼야 되는데 저 완전 선입견이 있었네요. 커밍아웃 했지만 어쨌든 실패 많았고 주변에 걱정들도 많고 어쨌든 또 견뎌내야죠.
더 큰 일을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전동근 대표님은 맥주 때도 그렇고 투자를 또 받으셨잖아요. 본인만의 투자를 잘 받는 그 방법이 있을까요? 실패를 했는데도 또 투자를 또 받으시고.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진솔함과 진정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된다고 속여서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안 되면 안 된다. 왜냐면 이 의사결정이 보령 공장에 500억 들여서 만들려고 했을 때도 국가에서 120억 보조금 준다 했었고 우리 100억 있고 이자율이 그때는 워낙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풀려 있어서 이자율도 막 거의 1% 2% 막 이래가지고 그때 모두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안 하면 바보다, 투자자들도 그렇고 다 푸시를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이자율 갑자기 폭등하고 환율 올라가고 원자재 값 다 폭등하고 인건비 폭등하고 PF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막히고 이러니까 뒤돌아봐서는 그게 악수인 거예요. 근데 그 의사결정 할 때는 모두가 다 찬성했고 이것 때문에 투자한다고 했었고 근데 반대로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맥락이 바뀌니까 그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망했으니까니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얼마나 우리가 진솔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때 이 의사결정이 베스트였는가. 저는 만약에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아마 똑같이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투자를 잘 받는다는 제가 뭔가 특출나서 뭐가 잘 돼서가 아니라 진솔함. 그땐 누가 봐도 일론 머스크 할아버지가 봐도 망했을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었으면. 근데 그런 거를 잘 얘기하고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실패한 사람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분명히 존재하죠. 그거를 뭐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그런 똑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고 더 현명하게 국가적인 사명을 갖고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게 누적 투자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그러면? 맥주 때는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받았었고 지금은 한 70억 정도 투자를 유치를 했죠. 그걸로 좀 이렇게 막 놀러 쓰고 다니고 막 그런 건 안 하시나요? 없죠. 저희는 이제 사실 방산 AI 도입을 해야 되니까 무기 체계라던가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와 국가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직원들이도 힘들 수 있네요. 왜냐면 이제 투자 금액도 받았으니까 월급도 좀 높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나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나라에 봉사하다가 오신 분들도 되게 많고 예비역 군인분들 뿐만 아니라 방산 AI에 대한 필요성과 미션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미션 때문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몇 명 정도 되시죠? 20명 있어요. 이게 아직은 소프트웨어 기반이기 때문에 대세가 될 거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팀워크를 좀 구성할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비전이 되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제가 처음에 이 회사를 만든 이유도 우리나라가 처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AI가 화두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몇 년 사이에 미국은 수십 조를 때려 부으면서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고 빨리 따라잡으면 충분히 우리가 해볼 만한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스마트하게 해나갈 거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도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월급 책정도 많이 왠지 안 하실 것 같은 느낌. 그쵸. 거의 뭐 못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요 어차피 뭐든 제가 죽기 전까지 계속 사업을 할 거예요. 물론 이게 또 망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시리즈 A, B, C 뭐 프리 IPO 해서 해봤자 2천억 밖에 못 받는데 제가 만약에 1조 원을 엑시트해서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본 규모도 있거든요. 트라이 하지 못하는 산업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제가 돈을 벌고 싶은 이유는 내가 해서 뭐 이렇게 명품하고 그런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핵심 굴뚝 산업에 남들이 믿어주지 않고 국가에서 선투자하기 힘들 때 그럴 때 이 자본들이 전 되게 중요하게 요긴하게 쓰일 거라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 자본이 필요한 거고 그런 자본을 벌려고 단계적으로 이제 노력을 했던 거고 맥주도 실패는 했지만 맥주를 통해서 구현해내려고 했던 거는 우주 산업이나 이런 더 큰 산업에 국가 핵심 산업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드머니를 만들려고 이제 했던 거다 보니 돈은 많이 벌고 싶다가 개인의 목적보다는 국가 핵심 산업을 키우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꼭 필요한 자본을 남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쓰고 싶은 게 제가 돈을 벌고 싶은 목적인 거죠. 여자친구 없으시죠? 있어요. 잘 이해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자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뜬구름이고 되게 추상적이고 되게 큰 그림이고 어떻게 들으면 사기꾼 같고 어떻게 들으면 이게 뭐 멋진 비전 있는 사업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을 증명해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왜냐면 이제 딱 돈 벌고 나면 이제 일단 빨리 막 집 사고 이제 강남으로 가고 파티도 열고 그런 사업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돈은 많이 모으셨나요? 저는 있으면 다 사업에 계속 넣고 하는 거니까 사실 진짜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개인 사욕이 별로 없어요. 제가. 신기하네요. 여자친구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여자친구가 요새 많이 맛있는 거 사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젊음의 또 매력이라 생각해요. 젊지만 이런 얘기해서 정말 꼰대 같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 젊음, 청춘이라는 게 이런 데에 다 바쳐도 될 만큼 남들이 나이 들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미리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했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어떤 잣대로 들이대서 저를 보게 되면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맞는 방향인가?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큰 거를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그러니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쉽지 않아요.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 어쩌다 보니 저도 이런 거를 맨날 거의 10년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관성이 돼서 저란 사람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거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뭐 지금은 어디 살아, 차 뭐야, 얼마 모았어, 막 이런 걸 단순하게 숫자적인 걸 보잖아요. 그죠. 저는 좀 가치를 들여다봐주는 세상이 좀 많이 오길 바라면서 저는 고해나 TV를 만든 이유도 있거든요. 제가 지속하는 힘이기도 한데 오늘 마지막으로 또 꿈은 있지만 아직 시도를 할 용기를 아직 못 내고 있는 2030 분들이 있다면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진짜 진부한 얘기는 하고 싶진 않고 정말 포인트는 큰 꿈을 갖고 흔들리지 않으면 정말 그게 꼭 이루어지더라.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작게서부터 지금까지 점점 커지면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후회도 하고 원망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 걸 다 견뎌내고 나서 뒤를 돌아보다 보니까 커지더라. 힘들게 등산을 할 때 올라가다 보면 내가 얼마나 왔는지 모르는데 뒤돌아봤을 땐 꽤 높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좀 뭔가 어프로치를 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뭔가 딱 정해진 답이 없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그게 어느 날인가 이루어져서 오더라. 그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그 꿈을 잃지 않고 그 대의를 갖고 하다 보면 정말 귀인을 만날 것이고 그게 정말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실제 제가 그래 왔고 그렇게 되다 보면 진짜 세상을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씩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처음부터 저는 이제 우주라는 생각을 10몇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방산 AI도 지금에서야 팔렌티어, 뭐 서학개미, 뭐 오픈 AI가 방산 들어온다 뭐 이러면서 핫해졌지만 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 이거를 묵묵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묵묵하게 견디는 그 묵직함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93년생이 아니라 지금 약간 다시 도약하고 싶어하는 50대 사업가 분하고 얘기 나누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저는 어쨌든 인류 역사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진짜 멋있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 죽을 때 제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한다. 그거 하나죠.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자주 또 연락 나누고 알겠습니다. 뵙도록 하시죠. 좋은 채널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